자, 머슴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야당인 지금 대권 잠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팀을 만들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팀,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빼겠다는군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야권 잠룡들의 지지율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재영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네. 오늘 한 여론조사, 한국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물론 부동의 1위이긴 합니다만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꺾고 물론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2위로 올랐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5.4%포인트에 그쳐서 굉장히 폭락한 상황이고요. 네.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 리얼미터 조사에 지금 한 지난 4주 정도의 변동 추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2위, 3위이긴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떨어져서. 근데 보시면 거의 매주 2%포인트가 그냥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의 변동이 없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번 주에 한 3%가량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형태인데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그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만큼 동일한 비율로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요, 이재명 시장 오른쪽에 보이고 우상호 원내대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우산 얘기를 유독 많이 하네요. 구장 차장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제 홀로서기가 지금 아직은 좀 그 당내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함께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문재인 대표라는 앞선 선두주자를 견제할 수 있는 이 우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차기 주자라고 하는 분들과 좀 그 연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원순 형님이라고 불렀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친근함의 이제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지금 본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당내 반문 연대를 사실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 빼고 다 뭉치자 뭐 이런 흐름이 일단 1등을 견제하는 현상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선거 전략상 그거는 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 정치는 또 명분을 먹고 사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뭉칠 때는 우리가 왜 문재인 빼고 뭉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냥 문재인이 1등이기 때문에 1등 빼고 2등부터 꼴찌까지 뭉쳐보자 하는 그거 말고는 이렇다 할 명분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최소한의 그 장사꾼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상업거래하고는. 대의 명분 없는 그 합종 연행 이런 거는 또 구정치가 아니냐. 또 이런 역으로 또 비판도 받는 것 같네요. 자, 그렇죠. 일단 문재인 대표랑 이제 정치적 맥을 계속 같이 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루짝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인데 정치가 장사입니까? 믿지고 남고를 따지게. 상업거래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몇 달 전에 저기 관훈 클럽에서요. 남경필, 안희정, 박원순, 원희룡 이 네 명을 거의 뭐 같은 시점에 한 일주일씩 그 텀을 두고 했는데 지금 안희정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저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대의 명분을 굉장히 앞세우는데 아무래도 안희정 씨는 대의 명분을 앞세우는 건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성도 이제 앞으로 안희정 씨도 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가슴에 딱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씨 뭐 그 얘기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런 대의 명분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성도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이제 이재명 시장 정확하게 일주일 전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욕 많이 먹고 당선된 트럼프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선명하게 인기를 끌었으나 지는 샌더스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되길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승부에 아주 강하게 장악하게 했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요,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1등을 빼고 뭉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소개합니다. 원순 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다. 지금 안희정 지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 또 김부겸 의원하고도 얘기할 거고, 또 뭐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제일 앞서시니까, 뭐 거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형님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친하세요? 거긴 1등이잖아. 이런 비상시 막 배고프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 사이다하고 고구마 주면 사이다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자, 사이다 논쟁, 고구마 논쟁이 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장면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과거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굉장히 유력했지만 지금은 좀 덜 유력해졌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는 고구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이다라면 나도 뭐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소개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보다 본인이 나은 점이 뭡니까? 몰라서 물어요. 연수원 다닐 때는 공부 조금 더 잘했고 사이다와 김치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김치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뭐 밥상에서 김치가 빠지진 않지만 네. 김치만 먹기 위해서 밥을 먹진 않죠. 네. 밥을 먹기 위한 이제 보조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김치로는 자신을 어떤 이 유력 주자라기보다는 이게 페이스메이커로 잘못하면 네. 그런 비판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 눈에 비칠 때는 네.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된 지 이제 사흘 됐습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 호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거냐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앞서거니 내가 또 뭐 당신이 앞서거니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같이 힘 모아서 가자. 이런 어떻게 보면 대권 노름으로 비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과연 이 촛불 든 국민들이 좋다고 또 바람직하다고 볼지 의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엄청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된 줄 알았다.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영어 그것도 배우고 그랬지만요. 네. 하루가 다를 거예요. 하루가. 그런데 이렇게 말이에요. 1등 빼고 대의와 명분 없이 다 뭉치자. 그러면 1등 빼고 단일화 하면 2등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저렇게 노골적인 언사로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이재명에게 그럼 무슨 원칙이라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은 승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 정치에서 뭐 지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그 나름의 그 명분과 어떤 대의를 가지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요. 네. 개헌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문재인 대표도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지금 대권에 네. 이 제왕적 대통령 이 헌법화에서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존 질서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 세력입니다. 네. 오히려 이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오히려 현상 타파 세력이에요. 근데 이재명 씨가 여기까지 뜬 거는요. 네. 이런 현상 타파의 어떤 대중적 열망을 본인이 쭉쭉 흡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1등 빼고 다 뭉치자. 저런 명분 없는 주장을 하는 건 안 되고 문재인은 개헌에 반대하지만 나는 현상 타파 세력으로서 개헌에 찬성하고 뭐 하겠다. 그럼 개헌에 찬동하는 주자들은 한번 뭉쳐보자. 그거는 명분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제 대의제라는 것이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몇몇 선출을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뭔가 입법을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SNS건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 말한 것처럼 시민사회 참여시키자. 광장의 의견, 이번에 촛불 시위에 100만 명 넘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의견 반영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청산하고 무엇을 개혁할지 입법할 걸 쭉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저 제안은 네. 제안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유력 차기 주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운영 시스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선 실세의 농단에 놀아놨다라는 것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서 지금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 정도라면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는 정말 정상적으로 국정이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각부 장관들이 역할을 다 해주고 네. 수석 비서관들이 해야 될 일을 다 잘해줘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이 되는 좋은 기회다.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지 네. 지금 있는 기구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개혁기구. 네. 그러니까 무슨 광장에 사람이 모이면 항상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임시기구일 따름이고요. 네. 대한민국에 건국된 이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적으로 유지돼 왔던
정부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국민 민복에 봉사하도록 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좀 지엽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의견에 뭐 100% 수긍을 하고요. 사실은 야당에서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대통령은 거부를 했고 결국은 원위치 한 것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일부에서 승리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도 참여해서 광장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얘기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민사회고 누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것이며 그다음에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좀 섣부른 그런 제안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이 뽑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행정부를 완전히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하고 합의를 해서 좀 국민들한테 좀 안심감 이런 거를 주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선택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지금 야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올 여지는 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번 최순실 사태도 그렇고 간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권력을 위임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 끼리끼리 놀더라라는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사회를 얘기를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국민권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권력. 그런 식으로 각각의 말을 선택한 단어는 다르지만 야권에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호소력을 가질 것만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이제 광장의 촛불 민심 우리가 잘 받들자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게 모든 게 이게 체계적으로 되려면 제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 아닙니까? 물론 국회가 국민적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 뭐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분도 요번에 이게 촛불 민심을 보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라든가 국민 발의제라든가 국민이 이거 스위스처럼요 일정 정도 이상 뭐가 하면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던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금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없거든요. 국회의원 잘못하면 지역구에서 몇 명 이상 그 서명이 되면은 말이에요 불신임 투표하고 국회의원 끄잡아 내릴 수 있게 하던가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자. 그럼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사회 개혁기구 만들자니까 뭐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냥 저 광장에서 촛불 들고 으쌰으쌰하고 박근혜 당장 내려와라 이거 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치인은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제도화를 잘 시켜서 그런 민의를 좀 더 이렇게 제도권을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 옛날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자면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많은 정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 기구를 못 믿으니까 별도의 위원회, 자문위원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뭔가 집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기구를 어떻게 운영의묘를 잘 살려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꾸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은 좀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생각을 그동안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뽑은 사람이 4년 동안 국회에서 내 뜻을 대변해 줄 걸로 믿었습니다만 문제도 좀 있었고 이제는 기술이 달라져서 조금 매일매일 내 생각을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광장의 의견이 그렇긴 합니다만 새로운 변화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달라진 그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어떤 IT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것을 제도화하자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의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시민개혁기구라는 것이 과연 정체가 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수 쪽이나 이런 데가 과연 들어갈지 어떨지를 그거부터 제가 볼 때는 구성하다 보면 굉장히 논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회개혁기구가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 중에 1위 아닙니까?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자.
국민 요구를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개헌을 먼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저 문재인 대표가 가장 앞선 지지율 때문인지 뭐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표와 관련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 전국은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사회개혁기구 시민들의 광장 의견을 좀 반영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 더 돌아갈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시장 얘기 들어보니까 우산 얘기를 유독 많이 하네요. 구장처장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제 홀로서기가 지금 아직은 좀 그 당내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함께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문재인 대표라는 앞선 선두주자를 견제할 수 있는 이 우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차기 주자라고 하는 분들과 좀 그 연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원순 형님이라고 불렀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친근함의 이제 표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지금 본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당내 반문 연대를 사실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 빼고 다 뭉치자 뭐 이런 흐름이 일단 1등을 견제하는 현상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선거 전략상 그거는 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 정치는 또 명분을 먹고 사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뭉칠 때는 우리가 왜 문재인 빼고 뭉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냥 문재인이 1등이기 때문에 1등 빼고 2등부터 꼴찌까지 뭉쳐보자. 자, 머슴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야당인 지금 대권 잠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팀을 만들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팀,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빼겠다는군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야권 잠룡들의 지지율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오늘 한 여론조사, 한국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물론 부동의 1위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꺾고 물론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어쨌든 2위로 올랐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5.4%포인트에 그쳐서 굉장히 폭락한 하는 그거 말고는 이렇다 할 명분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최소한의 그 장사꾼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상업거래하고는. 대의 명분 없는 그 합종 연행 이런 거는 또 구정치가 아니냐. 또 이런 역으로 또 비판도 받는 것 같네요. 자, 그렇죠. 일단 문재인 대표랑 이제 정치적 맥을 계속 같이 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루작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인데 정치가 장사입니까? 믿지고 남고를 따지게. 상업거래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몇 달 전에 저기 관훈 클럽에서요. 남경필 안희정 상황이고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 리얼미터 조사의 지금 지난 4주 정도의 변동 추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2위, 3위이긴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떨어져서. 근데 보시면 거의 매주 2%포인트가 그냥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의 변동이 없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번 주에 한 3%가량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형태인데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그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만큼 동일한 비율로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요. 이재명 시장 오른쪽에 보이고 우상호 원내대표 보입니다.